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불임과 당독소입니다. 사실은 이 우리나라 진짜 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단순히 출산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상은 불임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임에 대해서, 그것이 당독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고로 낮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심각한데요. 근데 이것이 요즘 그 부부들이 정말 이렇게 출산을 이제 육아가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래서 사실은 출산을 꺼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출산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부들도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임신이 잘 안 돼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부들도 사실은 많이 있죠. 실제 보면 TV에 보다 보면 제가 보니까 개그맨 부부들 중에 보면 시험관 시술을 갖다가 6번 7번 해도 여전히 착상이 안 되고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럼 정말 근원적으로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돼서 불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사실은 잘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당독소가 불임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고 그 근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임에 대한 원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자, 이렇게 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불임에 대한 거를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포도당, 인슐린, 호르몬, 에너지, 당독소, 이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 즉 혈당이 높아도 문제가 되고 인슐린이 높아도 우리가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은 임신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이런 당뇨와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성 호르몬의 레벨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렇게 당뇨라든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독소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불임이 온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이걸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임은 여성의 한쪽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 여자 거의 5대5다. 요즘은 거의 반반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 여성의 중에서 30에서 40%가 배란장애이고 나팔관 및 복강의 요인이다. 그 다음에 자궁의 요인이다. 이런 것들. 근데 특히 이런 그 앞에 배란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잘 조절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남자에서도 정자 생성 이상이라든가 무정자증, 소수정자증, 무활동성 정자증, 형태 이상, 비정상적인 정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상당 부분도 사실은 후천적인 거일 가능성이 크죠. 선천적으로 부모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후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잘 케어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중심에 이제 저희는 당독소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여성보다 요즘은 남자의 그 불임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증가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실질적으로 1차 불임의 원인, 즉 선천성인 거 말고 유전적인 거 말고 후천적인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거의 한 80%는 2차 불임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후천적인 문제라는 거죠.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남자도 보면 그 불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화 스트레스예요. 결국에는 이 대사가 잘못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모세포, 결국에는 이제 난소에서 이제 난자가 만들어져야 되죠. 난자의 원래 세포, 남모세포가
이것이 이제 자라서 뭐 이제 난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발성이 돼야 되는데, 난자가 돼야 되는데, 이 남모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 주변에 있는 세포가 남모 세포의 건강을 결정한다. 즉 남포액하고 나눈 세포가 결정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포도당의 농도하고 인슐린의 농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요게 오오사이트가 이게 남모입니다. 남모 세포죠.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난자가 이제 제대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럼 요거를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큐뮬러스 셀이라고 해서 나눈 세포.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그래뉼라 세포가 있는 거고요. 그래뉼라 세포가 있고, 그 바깥쪽에 이제 세카셀이라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남포액이라는 게 있어요. 남포액. 이 남포액에 포도당이 여기에 존재하죠. 여기는 혈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혈관이 없어서 이 남포액이 결국에는 이제 이 남모의 에너지 공급원을 하는 게 누구냐? 폴리큘러라고는 남포액이라는 거죠. 이 과정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소의 그 생리를 조금 아는 게 중요한데, 난소는 인슐린에 의해서 상당히 민감한 조직이다. 그러니까 인슐린의 레벨이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 너무 적게 나와도 문제죠. 인슐린의 레벨이 너무 높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과림막 세포에서 황체 호르몬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남포에서 안드로겐 생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호르몬의 레벨을 늘린다는 거죠.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호르몬의 생성을 늘리는 거다. 근데 인슐린의 레벨이 너무 높다. 그러면 호르몬의 레벨이 너무 높게 만들어지는 거죠. 특정 호르몬들이. LH 호르몬이라고 하는 특정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LH하고 FSH의 어떤 호르몬의 비율이,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밸런스가 망가지게 되면 배란이라든가 생리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가 지나고 여성들이 점점 이제 보면 생리통이 심해지죠. 생리주기에 생리통이 심해진다.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지고 생리주기가 안 맞고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 우리 몸이 임신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조선시대 때 보면 임신을, 결혼을 언제 하냐? 10대 때 많이 하죠. 뭐 15, 뭐 내외에서 예를 들어서 결혼하죠. 그때 임신하면 임신도 잘 되죠. 왜냐? 건강하기 때문에. 인슐린 민감도도 좋아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지고, 그때는 일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들도 변변치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튀기고 굽고 볶은 이런 음식들이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든가 당독소가 많아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밸런스가 좋아지고, 그럴 때는 생리통이든가 생리전증 같은 거, 생리주기가 잘 안 맞는 게 없죠. 그래서 근데 요즘 젊은 학생들은 어떻죠? 튀기고 굽고 볶은 것들, 그 다음에 인스턴트 같은 이런 음식들을 먹으니까 생리주기가 망가지고 생리통이 심해지고 월경증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 현대의 젊은 여성분들은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 거의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임신하려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한약도 먹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임신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혈당을 되게 낮게 유지하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 결국엔 호르몬의 레벨을 조절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반대로 인슐린의 레벨이 높게 되면 황체 형성 호르몬의 레벨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가지고 우성의 남포가 만들어지는 거를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소에서는 포도당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포에게, 아까 말처럼 남포에게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 남포에게 있는 포도당이 과림막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쓰기도 하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나눈 세포에서 이제 써서 하는데, 이 포도당이
적게 되면 포도당을 이용하는 것도 문제예요. 포도당을 그냥 바로 난소에 있는 저기 뭐 남모세포한테 포도당이 바로 가서 이용할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남모세포가 직접적으로 포도당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하더라도 또 뭐가 있냐? 호르몬의 조절이 이거를 결정해요. 즉 아까처럼 황체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의 레벨에 의해서 포도당이 잘 이용될 수도 있고 이용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복잡화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게 뭐냐? 운동하고 단식 모방 시기 같은 거죠. 그래서 혈당의 레벨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인슐린의 레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남모세포는 포도당 소비가 많은 조직입니다. 왜 이러냐? 생각해 보세요. 세포 하나가 10개월 동안 엄마 몸에서 뱃속에서 태중에서 3.5kg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3.5kg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포가 분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화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쓰이죠. 이때 쓰이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그래서 포도당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포도당 소비가 많아야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인슐린 민감도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인슐린 민감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안 되면 임신을 해도 유산이 되거나 제대로 태중의 아이가 발달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싶은 이 남포에게 포도당이 여기 있습니다. 포도당이 여기 있는데 포도당을 직접적으로 남모세포 난자가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 바깥에 있는 요 주변에 있는 세포, 큐뮬러스라고 하는 세포인데 요거를 이제 나눈 세포라고 하는데 이 나눈 세포가 포도당을 이용해 가지고 뭘 주냐? 파이루베이트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요 남모세포에다가 넘겨주게 되면 여기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만들어 써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리 활성들을 정상적으로 이제 일으킨다, 대사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때에 이 나눈 세포에서 아니면 이 남포액에서 포도당의 레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나눈 세포가 정상적으로 파이루베이트를 많이 못 만들게 되고 뭘 만드냐? 락테이트 같은 젖산을 만들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메칠글라옥사이드라고 하는 MGO라고 하는 당독소를 만들게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들이 독소가 남모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남모의 어떤 난자의 성숙이나 수정이나 배아 발달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DNA를 손상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아기가 제대로 발달도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임신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현상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거의 근본적인 게 뭐냐? 포도당하고 인슐린 레벨이 결정한다. 그거에 의해서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여부를 결정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다. 그래서 최근에는 불임 치료의 새로운 표적이 당독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당독소 연구소에서 많은 이제 보고를 할 때 소개했을 때 뭐냐, 얘는 당뇨가 문제 있고요, 암에 문제가 있고요, 동맥경화나 알츠하이머나 뭐 다른 이런 대사성 질환이나 이런 다른 지방간염 이런 질환을 주로 일으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됐는데 당독소가 여성의 불임 그 다음에 남성의 불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난소의 기능을 망가뜨리게 되고 내막의 기능을 망가뜨리게 되고 호르몬의 이상이 오게 돼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일으키거나 여성 같은 경우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액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정소의 기능들을 망가뜨리거나 발기부전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게 당독소가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당독소는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임신성 당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의 어떤 결과물들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인지 기능이 장애오거나 행동 발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고 배의 엠브리오의 이제 독성을 같은 것들을 일으켜 가지고 만약에 이 임신이 제대로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저기 뭐야 임신을 갖다가 이제 스탑해야 되는 이런 현상들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냐, 나이가 들은 것만큼 난소가 노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난소의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고장이 잘 난다. 그래서 난소의 어떤 생리적 기능을 제대로 서포팅을 못 해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에너지 대사 항상성이 제대로 유지가 안 돼 가지고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세포의 대사라든가 세포 분열이든가 이런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태중에서 아이의 성장 발달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당독소가 있게 되면 남모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염색체가 중간에 모여야 되는데 당독소가 있게 되면 이렇게 염색체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세포가 전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임신도 안 되고 착상도 안 되고 이런 것들죠. 그 다음에 자궁 우리가 시험관 아기를 해서 수정을 했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다시 산모에다가 이제 착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자궁의 내막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내막에도 당독소가 많아요. 이 내막에 당독소가 많게 되면 착상이 안 돼 가지고 결국에는 임신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하는 역할이냐? 당독소가 하는 역할. 그래서 착상이 안 되는 자궁을 이 내막 자궁의 내막을 보게 되면 착상이 잘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하고 차이가 당독소 차이가 어느 정도 하냐?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3배 정도. 그러니까 당독소가 많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든 착상이 안 돼서 임신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임신이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단식 모방 시기를 해야 돼요. 시기를 해가지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게 되고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게 되고 그러면서 뭘 하느냐? 당독소 레벨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임인 사람들은 당독소를 없애는 유산균이든가 당독소를 트래핑해서 없애는 특정한 아미노산이든가 이런 단식 모방이라든가 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해주게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대사가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난소에서의 기능들도 정상화돼 가지고 건강하게 임신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임신하고 싶다. 근데 보니까 생리통이 있고 생리주의가 일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내가 당독소가 많고 그 당독소가 많은 건 어떻게 하냐 내가 튀기고 굽고 볶고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무조건 당독소 높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임신이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그런 거를 먼저 해독을 시키고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없애면 생리주기가 정확하게 들어오고 생리통이 없어지고 월경전 증후군이나 생리전 증후군도 없어지면 이것이 이제 내가 임신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몸을 필요하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몸을 만들면 충분히 임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전적인 원인이 아니라 후천적인 문제에 의해서 가족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이해하시고 잘 궁금하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다 그러면 질문을 하시게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